안녕하세요. 네. 문제가 어려우신가요? 본 시험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예요. 네. 등기법은, 공간정보법은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등기법이 좀 문제인데, 한 3문제, 2문제에서 3문제는 좀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버리셔도 되고, 또 어떤 리걸 마인드로 푸셔도 될 테고, 그리고 또 올해 제가 흘러나오는 얘기 보니까 2차 과목은 좀 어렵게 출제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인력공단에서. 그래서 뭐 미리 대비하시면 되죠. 그렇다고 시험장에 청심환 드시고 가시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청심환 드시고 가시면 시험장에 가셔서 주무셔요. 그러니까 저도 경험이 한 번 있는데, 그래서 청심환 같은 거 드시면 안 돼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어려운 문제는 전부 다 법무사 문제예요. 법무사 문제니까 틀려도 좀 괜찮아요. 네, 법무사 문제들이니까. 1번, 공간정보법령상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과 2번은 지적공부에 관한 문제인데, 지적공부는 두 가지가 있죠. 종이로 만들어진 가시적 지적공부. 이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컴퓨터 파일 형태의 불가시적 지적공부. 그렇죠. 종이와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보관하는 게 좀 다르겠죠.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 청사 지하에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지적서고라는 것을 설치해서 여기서 영구히 보존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컴퓨터 파일 형태는 지적서고에서 보존할 수 없겠죠. 컴퓨터 파일 형태는 지적서고에서 보존하는 게 아니라 지적정보관리체계라는 두리뭉실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장 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하드디스크, 이렇게 컴퓨터 파일 형태는 저장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적정보관리체계라는 곳에서 영구히 보존하는데, 이 지적정보관리체계는 시장군수 구청장 즉 지적소관청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도지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요걸 좀 유념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적정보관리체계를 통해서 영구 보존하는 주체는 시도지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여러 번 보신 거죠. 주가 공부 요청 이렇게 외우셨죠.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가 공부 요청 이렇게 외우셨습니다. 4번을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거나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토지에 대한 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는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승인이 틀렸죠. 승인이 아니라 심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승인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승인 제도라는 게. 그런데 이 승인 제도가 삭제가 됐어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인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이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요약집 잠시 피죠. 올해 출제가 될 테니까. 요약집 피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28쪽을 보십니다. 28쪽. 28쪽에 지적 전산 자료의 이용 나와 있는데, 요게 올해 아마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의의를 보시면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 연속 지적도도 포함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연속 지적도는 지적 공부가 아니죠. 지적 공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지적전산 자료의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 공간정보법은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승인을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 돼요.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 이거 꼭 외워두셔야 될 겁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2번도 자주 출제가 되죠.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 미리 받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는 거죠. 왜요? 내부적으로 이미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3번을 보시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요 1번과 2번이 승인 면제 사유였습니다. 근데 승인 제도가 폐지가 되는 바람에 승인 면제 사유를 심사 면제 사유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대단히 의미가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1번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를 신청하는 경우. 2번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 토지에 대한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피상속인 토지는 자동적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자기 토지에 대한 전산 자료가 될 겁니다. 3번이 추가가 됐는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이게 추가가 돼서 이게 아마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심사 면제 사유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기준이 나와 있는데 암기하고 계시죠? 타적공 사생활 방지대책, 타적공 사생활 방지대책 암기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오른쪽에 있어서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면제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4번을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 전산자를 신청하거나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 토지에 대한 전산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요 지문이 출제가 될 때는 이거에 맞는 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게 틀린 지문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맞는 지문이었는데 5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시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적공부가 멸실 훼손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시기능이 중단되죠. 공시기능이 중단되는 상태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될 겁니다. 또한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했죠. 소유자의 신청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의 복구에선 신청, 승인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또한 틀린 점이 될 겁니다. 정답은 4번, 5번 두 개 다 정답으로 처리하겠습니다. 2번 왜요? 좋으신 건가요? 열받으신 건가요? 네? 2번 공간정보 법령상 토지 조사 등록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순서대로 고른 것은 계속 출제하고 있는 거죠. 한 2, 3년에 한 번씩 계속 출제하고 있는 건데 모든 토지라는 표현이 있죠.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모든 토지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나올 수는 없겠죠. 모든 토지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당연히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맨 앞에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역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 권한이 지적소관청에게 위임이 된 겁니다. 위임이.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적소관청에게 위임이 된 거니까 이거는 기관위임이라고 불러요. 기관위임. 그렇죠.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적소관청에게 위임이 됐으니까 이는 기관위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위임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이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이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문은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3번 공간정보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은 체육용지로 한다. 여러 번 강조했죠. 체육용지가 되기 위해선 체육시설 부지가 돼야 될 텐데 이 체육시설 부지는 영속성, 독립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은 이거는 그 강가에 접안시설, 단순한 접안시설만 존재하고 이것은 독립된 체육시설로 볼 수도 없고 또한 영속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죠. 도끼를 깨버리면 그만이니까 따라서 이는 체육용지에서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집단적 재배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당연히 가수원이 될 겁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뭐가 되겠습니까? 묘지가 되겠죠. 그렇죠. 4번. 봉안시설은 이건 편안하게 모신다 이런 뜻이에요. 사체를 편하게 모시는 시설. 그래서 묘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시설의 부지는 주유소 용지로 한다. 주유소 용지가 되기 위해선 판매와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는 판매와 관련이 없을 테니까 주유소 용지는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급유 시설의 부지는 뭐에 해당이 되느냐? 27개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잡종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겁니다. 문제는 공장 안에 설치가 돼 있죠. 따라서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당연히 공장용지가 될 겁니다.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황무지는 잡종지로 한다. 아니겠죠. 원야는 산림과 원야는 하나씩 따갖고 임야가 된다고 했죠. 산림에 해당되는 토지는 수림지, 중림지. 원야에 해당되는 토지는 자갈땅, 모래땅, 암석지, 황무지, 습지. 이 성격이 다른 두 개의 토지가 임야라는 지목으로 합쳐졌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 4번. 지적 도면의 도각선 수치는 다음과 같다. 이 지적 도면의 도각 내의 면적을 산정하면 얼마인가? 그래서 이 도각선 수치라는 것은 도각 내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도각선 수치 옛날에 출제가 됐던 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을 텐데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렸으면 잡아갔겠죠. 그렇지 않나요? 네, 저 고등학교 때까지는 잡아갔을 거예요. 이유는 북쪽이 너무 넓게 그려졌다 해서 네, 여기 원점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측량의 근원이 되는 기준점을 원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수평 측량할 때 사용하는 게 이 원점이라는 것이고요. 수직 측량할 때, 높이 잴 때 사용하는 게 수준 원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 원점. 이 원점은 수평 측량할 때 사용하는 가장 근원이 되는 기준점이란 뜻입니다. 이 원점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선이 그어지면 이게 X축, 선이 이렇게 그어지면 이게 Y축. 그래서 여기가 0,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표값이 구해집니다. 경계점 좌표값이. 그런데 문제는 여기 도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안에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토지들의 경계점 좌표값은 음수가 나와요. 근데 경계점 좌표값은 절대로 음수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양수만 나와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나와서는 안 되고 플러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값을 양수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작업을 하냐면 요 수직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X축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요. 그리고 요 Y축을 아래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들의 경계점 좌표값은 양수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보정된 원점이라고 불러요. 원점을 보정시키겠다는 겁니다. 왜? 좌표값을 양수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토지들은 경계점 좌표값이 다 양수가 나올 겁니다. 이때의 선을 도각선이라고 부르는데 도각선 옆에 붙어있는 숫자들을 도각선 수치라고 부릅니다. 도각선 수치. 이 도각선 수치는 여기 요 보정된 원점으로부터 도각선까지의 거리를 얘기해요. 이게 미터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도각선이 이렇게 있다면 이 도각선 수치가 있겠죠. 도각선 수치는 얼마입니까? 여기가 114,000 여기가 114,000 그 다음에 여기는 114 안 보여 왜? 11 얼마인가요? 114,800 114,800 그 다음에 115,200 115,200 그 다음에 114,500 114,500 이렇게 될 겁니다. 돋보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X축, Y축 여기가 0,0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각선을 연장을 합니다. 이 도각선을 연장을 하게 되면 이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바로 이 수치예요. 114,500 그 다음에 연장을 해보면 여기가 이 수치입니다. 114,000 연장을 하게 되면 이 수치예요. 114,800 이 연장을 하게 되면 115,20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 거리와 이 거리는 똑같죠. 여기서 요거를 빼버리면 요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요것과 이것은 똑같아요. 얼마입니까? 400이 되겠죠. 400 아닙니까? 너무 어려운가? 네. 그럼 여기서 요거를 빼버리면 요 수치가 나오겠죠. 얼마입니까? 500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도각선이 포용하고 있는 면적은 5, 4, 20, 공이 4개. 그리고 이건 미터 단위예요. 제곱미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도각선 수치를 가지고 도각선이 포용하고 있는, 도면이 포용하고 있는 면적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은 5번. 다음은 합병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맞겠죠? 따라서 이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의미하니까 가운데 있는 경계를 지워주기만 하면 되죠. 따라서 경계를 그릴 때 하는 지적 측량은 필요가 없을 겁니다. 또한 덧셈만 하면 되니까 전자면적 측정이나 좌표면적 계산법을 이용해서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면적 측정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2번을 보시면 이 합병은 원칙은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지목이 되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할 의무가 있을 겁니다. 이 의무가 있는 지목 반드시 외우셔야 되죠. 뭐가 있습니까? 철제, 천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11개는 지목의 부호고 부채 공장할 때 그 부는 공동주택의 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목이 여러 개 나오는 지문이 나오면 반드시 옆에다가 써 넣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비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엉뚱한 거 하나 집어넣어서 틀린 지문으로 만드는 문제가 두 번이나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2개 꼭 쓰신 다음에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목이 8개만 나오죠. 철제, 전구, 유수, 학도까지. 그래서 이 두 개는 꼭 암기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2번 지번은 맞는 지문이 될 테고 3번 지번은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겠죠? 다만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하기 위해선 소유자의 뭐가 필요합니까? 신청. 이것이 분할과의 차이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6번 축적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는 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의 확정 공고를 하고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확정 공고는 지체 없이, 시행 공고도 지체 없이. 그렇죠. 지체 없이 시행 공고, 지체 없이 확정 공고. 그 다음에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토지 이동 간주의 효과가 나타나니까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지는 시점은 확정 공고 시점이에요. 그러면 지적 공부의 일을 반영해야 되겠죠. 기존의 것은 잘못된 거니까 지체 없이 등록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도 지체 없이 정리해야 돼요. 즉 지체 없이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에 지체 없이 등록을 했다면 이제 등기부 표제부도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내용은 재빨리 고쳐야 되니까 변경 등기도 지체 없이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 공고도 지체 없이, 확정 공고도 지체 없이, 지적 정리도 지체 없이, 변경 등기 촉탁도 지체 없이 좀 기억해 두시죠. 2번은 예전에 했던 거죠. 청산금의 납부 고지 및 2번이 아니구나. 청산금의 납부 고지 및 수용 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 고지 수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아니라 1개월이 돼야 되겠죠. 1개월. 기산점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의신청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인을 기준으로 하니까 납부고지건 수용통지건 둘 다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가 돼야 될 겁니다. 둘 다 받은 날로부터. 그 다음에 3번 축적변경 시행지역 안의 소유자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이 경계점 표지의 설치 주체는 누굽니까? 소유자나 점유자. 언제까지 설치한다고 했죠? 시행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어디에다가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 요거 갖고 장난친다고 했죠. 4번 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용통지를 해야 된다. 납부고지, 수용통지, 청산금 결정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꼭 외우셔야 되죠. 5번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게 납부해야 된다.
맞죠? 6개월. 기산점도 기억하셔야 되죠? 그렇죠. 돈을 내는 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납부해야 될 겁니다. 수령통지는 얘기가 달라지죠. 지적소관청이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 수령할 것을 통지하는 거니까 지적소관청을 기준으로 해야 되죠. 수령통지를 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지급해야 될 겁니다. 정답은 2번. 7번.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할 토지가 있다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게 등록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직권으로 등록 전환을 결정하죠. 과태료는 부과합니까? 부과하지 않습니까?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죠. 또한 토지 이동을 거짓의 내용을 가지고 허위로 신청할 때는 그때는 형사처벌 받는다고 했죠. 공시기능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라서 거짓의 내용을 가지고 허위로 신청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했습니다. 허위 신청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는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지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등록 전환은 원칙적으로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고 했죠. 다만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 전환 3가지 지금쯤은 외워두셔야 되죠. 첫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졌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설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때는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3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4번,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범위 이내이건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만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한다고 했죠. 그렇죠. 또한 이때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를 토지 대장 소유자로 옮겨서 등록하는 것이지 등기부에 등기된 소유자를 토지 대장에 옮겨서 등록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죠.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를 토지 대장에 옮겨서 먼저 등록한 다음에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대장을 정리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지적소관청은 등록 전환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 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맞죠? 지적공부가 토지 이동 정리가 이루어졌다면 등기부 표제부도 바꿔줘야 되니까 지체 없이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고 했습니다. 8번 모두 그런 것은 토지대장에서 1번 기억니은 소재 지번은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한다고 했죠.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라는 것을 표기해야 되니까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한다고 했습니다.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어. 부어는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차문자는 차장천원. 따라서 지목은 토지대장에 등록이 될 테고 면적이 등록된 지적공부는 2개죠. 뭡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 등록됐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즉 도면에만. 좌표값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아주 쉬운 문제죠. 공유지역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소유권 지분, 공유지분은 어디에 등록합니까?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정답은 3번이 될 테고 토지의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도면에만 등록하지 않죠. 그래서 이 고유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소유자에 관한 정보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겠죠. 3번이 정답이고 아주 쉬운 문제죠. 10번 다음은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의 작성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토지이동 정리결의서에는 토지이동 신청서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 등을 첨부해야 된다. 이거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지적정리를 마지막으로 정리하죠. 지적정리. 지적정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를 토지 이동 정리라고 불렀죠. 두 번째, 소유자 변경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를 소유자 정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토지 이동 정리는 먼저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서류로 작성을 해야 돼요. 이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얘기합니다.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먼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걸 먼저 작성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을 작성해서 이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그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런 걸 작성하지 않고 그냥 지적 정리를 해버리면 어느 시점에 지적 정리가 이루어졌는지 불명확하게 돼요. 따라서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하고 서류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는 토지대장 따로, 임야대장 따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따로따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즉 토지대장 정리할 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 임야대장 정리할 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 경계점 좌표 등록부 정리할 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토지이동 신청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이 토지이동 신청서를 첨부하는 이유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토지이동이 결정이 됐고 토지이동이 결정이 됐으니까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원인으로 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이동 신청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소유자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이동 신청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환지를 수반할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환지를 수반할 때는 토지이동 신청이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신고가 토지이동 신청을 대신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거 기억하시라고 했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환지를 수반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신고가 토지이동 신청을 가름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지를 수반할 때는 토지이동 신청서라는 건 없겠죠. 대신 뭐가 있겠습니까?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신고서가 있겠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환지를 수반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신고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신청서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첨부를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정리가 좀 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첫 번째, 이 소유자 정리도 마찬가지로 소유자 변경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지적소관청이 그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류를 작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 소유자 정리는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등기부가 되겠죠. 따라서 등기 관련 자료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등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돼요. 기준이 등기부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등기 관련 자료 갖고 정리할 수는 없고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등기부가 귀인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여기 지적 공부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토지의 표시도 등록되어 있고 소유자도 등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소유자가 빈칸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등기부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지적 공부는 있지만 소유자 부분은 빈칸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도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주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 의해서 국가 소유로 보죠.
따라서 국유재산일 가능성이 높더라는 겁니다. 국유재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유재산의 총괄청, 기획재정부 장관을 얘기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또는 그 용도에 따라서 관리청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관리청이 총괄청이나 관리청이 국으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때 이 신청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은 국으로 등록해야 됩니까? 등록할 수 있습니까? 국으로 등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만 국으로 등록하라는 겁니다.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만. 소유자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국으로 등록할 수 없겠죠. 소유자가 존재하고 이 소유자는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세증명서, 취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계약서, 이러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국으로 등록해서 안 되겠죠. 따라서 소유자가 없을 때만 국으로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불부합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간정보법에서 그나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지적정리예요. 공간정보법에서 그나마 어려운 부분이,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 출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불부합지 마지막으로 좀 봅니다.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하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는 두 개의 공적인 정보를 통해서 공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는 지적공보. 이 지적공보는 토지 표시와 소유자가 등록이 될 테고 이를 작성 관리하는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등기부에는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가 등기가 되어 있고 갑부에는 소유자가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등기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사법부 소속의 등기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부 소속의 지적소관청, 사법부 소속의 등기소. 이때 두 개의 정보는 같은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일치돼야 됩니다. 그런데 소속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속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일치시켜야 되는데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기준이 돼서 등기부를 바꿔준다고 했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토지 표시는 지적공부가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 정리가 이루어졌다면 달라진 거죠. 따라서 등기부 표제부도 바꿔줘야 됩니까?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지체 없이 변경 등기를 촉탁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달라졌으니까 달라진 바에 따라서 이것도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지체 없이 촉탁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 소유자 부분은 기준이 등기부라고 했죠.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에 관한 내용이 바뀌는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이런 등기가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달라졌으니까 이것도 바꿔줘야 되겠죠. 따라서 등기소는 이 지적소관청에게 니네도 정리해달라고 등기 완료를 통지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내용이 달라지는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통지받은 지적소관청은 이 부분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등기 관련 자료를 가지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이 정보가 항상 일치되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때 이 소유자가 주소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소지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바뀝니다.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무슨 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변경 등기가 완료가 되면 등기소는 이 지적소관청에게 니네 정리하라고 통지를 해줍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하려고 보니까 이 토지의 표시와 이 토지의 표시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뭐 지목이 다를 수도 있고 지번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토지의 표시와 이 토지의 표시가 다르게 되면 이 토지와 이 토지는 서로 다른 토지일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토지 표시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다른 토지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적소관청은 소유자 부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리할 수 없게 됩니다. 정리를 하지 못하고 지적소관청에게 통지를 합니다. 이 토지의 표시와 이 토지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 부분을 등기완료 통지서를 가지고 정리할 수 없다라고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이를 불부합 통지라고 부릅니다.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와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 부분을 정리할 수 없다라고 등기소에 통지를 하게 되는데 이를 불부합 통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불부합 통지를 받은 등기소에서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월 이내에 표지부 등기는 원칙적으로 1월 이내에 신청하는 거죠.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주는 등기입니까? 요걸 기준으로 요걸 바꿔줘야 되는 등기를 얘기할 겁니다.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신청되지 않으면 이때 등기소는 직권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실행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토지의 표시와 이 토지의 표시가 일치가 된 겁니다. 일치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이 지적소관청은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개념이 불부합 통지라고 했고 불부합 통지를 받은 등기소가 이러한 직권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등기법에서 출제되니까 기억하시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 더 소유자 부분은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등기부라고 했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과 등기부의 소유자 부분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항상 조사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조사하고 확인할 때 드는 비용은 무료예요. 수수료는 무료가 될 겁니다. 이것도 출제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조사 확인해 보니까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일치시켜야 됩니다. 일치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조사하고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거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직권으로 정리해야 되겠죠. 직권으로 소유자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조사하고 확인해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기준으로 이걸 정리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적소관청이 이 부분을 정리할 수는 없죠. 등기부니까. 따라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것과 일치시키는 신청을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요청도 가능합니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일치시키는 신청을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가 거의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1번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의 작성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부벌려 구분하여 작성하되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에는 토지이동 신청서 또는 도시개발 사업 등의 완료 신고서 등을 첨부해야 된다. 맞겠죠? 2번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말소하거나 등기 촉탁을 하였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 통지하는 경우, 즉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9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 9가지의 공통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소유자 신청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 정리가 될 때 그때는 소유자가 모를 테니까 소유자에게 통지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대위 신청, 그 다음에요 특례 규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직권. 그때는 소유자가 모를 테니까 소유자 신청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 정리가 됐죠. 그때는 소유자에게 통지한다라고 했습니다. 3번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등기전산 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료. 그렇죠. 수수료 무료라고 했습니다. 4번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등기관서에 통지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불부합 통지. 그렇죠. 불부합 통지. 5번 지적소관청은 등록 전환으로 인하여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변경 등기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를 통지해야 된다.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긴 거 15일,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짧은 거 7일. 그렇죠.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등기 촉탁할 테고 촉탁에 따라서 등기소에서는 변경 등기 완료시키겠죠. 그러면 등기소는 완료 통지서를 지적소관청에 보냅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등기소가 보내온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거죠. 따라서 접수의 주체는 등기소입니까? 지적소관청입니까? 지적소관청이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에요.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요게 틀렸죠. 등기관서 접수의 주체는 등기소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될 테고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하여하는 경우가 아닌 것의 개수는 1번 지적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이걸 검사측량이라고 얘기하죠. 검사측량은 국가기관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검사는 지적소관청이 하는 것이고 시도지사가 하는 검사측량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지적삼각점 측량성과 이는 시도지사가 검사측량을 합니다. 지적삼각점 측량성과는 여러 개의 지적소관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성과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그때도 지적소관청이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하게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 이것도 시도지사가 하게 돼요. 일정 규모 미만은 당연히 지적소관청이 하겠죠. 그 다음에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 이게 뭡니까? 경계 복원 측량 스티거 지성 건축물 등의 현재 상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이게 뭡니까? 지적 현황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정확하게 암기하고 두셔야 돼요. 이거 자체로 자주 출제하니까 지적 현황 측량은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 니은과 디귿은 복원 단계의 측량이라고 했죠. 복원 단계의 측량이 바로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했습니다. 복원 단계의 측량의 특징 4가지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등록할 때와 동일한 측량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 두 번째, 지적 정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세 번째, 검사 측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네 번째, 원칙적으로 면적 측정도 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리을 위성 기준점. 위성 기준점은 국가 기준점의 하나인데요. 국가가 설치한 기준점이라는 뜻이에요. 국가 기준점은. 그래서 이 국가 기준점은 수십 개도 넘습니다. 워낙 많아요. 위성 기준점, 중력 기준점, 별 희한한 기준점이 다 있어요. 이거는 우리 지적 측량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적 측량과 관련이 있는 기준점은 뭡니까? 지적 기준점이 있죠.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것만 우리 지적 측량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공공 기준점이라는 것은 공공 측량할 때 사용하는 기준점이에요. 공공 측량 언제 할까요? 강에 다리 놓을 때 또는 도로 설치할 때 그때 공공 측량하겠죠. 그렇죠. 이때 필요한 기준점이 공공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적 기준점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리을. 미음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해면성 말소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해면성 말소 측량. 해면은 바다라는 뜻이고요. 성은 이를 성자입니다. 바다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지적 공부를 말소할 때 하는 측량. 해면성 말소 측량 이렇게 부르는데 토지 전부가 바다가 됐다면 도면 위의 경계가 기존의 도면 위의 경계가 그냥 활용이 되면 돼요. 하지만 토지 일부가 바다가 됐다면 도면 위에 새로운 경계가 그려져야 되죠. 토지 일부가 바다가 됐다면 토지와 바다의 새로운 경계가 도면 위에 그려져야 되죠. 따라서 이때는 지적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하는 게 바로 해면성 말소 측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가 바다가 될 때는 말소 측량할 필요가 없지만
일부가 바다가 될 때는 말소 측량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뭐겠습니까? 분할 측량. 그 다음에 신규 등록할 때 하는 측량을 신규 등록 측량. 도시개발법 하고 나오면 무슨 측량이 나옵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죠. 따라서 면적 경계 접표값을 새롭게 확정해야 되고, 이때 하는 측량이 뭡니까?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했습니다. 지적군별 등록상을 정정하는 경우 뭡니까? 등록상 정정 측량이 되겠죠. 정답은 리을 1번이 될 겁니다. 12번 지적측량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필요가 있는 경우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함이 원칙이다. 맞겠죠? 다만 의뢰할 때 수수료 지급해야 되고,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이 두 가지가 있죠. 검사 측량과 지적 제조사 측량은 의뢰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3번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은 5일로 하며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그렇죠. 일반 업무는 토지의 측량 기간 5일, 토지의 검사 기간 4일. 그런데 주변에 지적 기준점이 없다면 지적 기준점을 설치해야 되죠. 설치하는 기간을 5일에 더해줘야 되고, 설치가 됐으면 제대로 설치된지 검사도 해야 되죠. 그래서 검사 기간도 4일에 더해줘야 된다고 했죠. 15점까지는 며칠을 더해줘야 됩니까? 4일을. 15점까지예요. 따라서 여기가 미만이 틀렸습니다. 이하가 돼야 될 겁니다. 이하. 이것도 여러 번 강조했죠. 네, 15점 이하. 15점 이상인 경우 이것도 틀렸겠죠. 그러면 15점 초과인 경우 이렇게 고쳐야 될 겁니다. 다 기출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4번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한다. 합의 업무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맞겠죠? 그러면 정답은 3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시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설 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수도용지 키워드는 뭐라고 했죠? 정수. 그렇죠. 물을 깨끗이 하는 것. 정수. 그렇죠. 그래야지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수시설이 바로 키워드가 될 겁니다. 맞는 지문이죠. 2번. 관련 법령에 따른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뭡니까? 공장용지죠. 산업용지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3번.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수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완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 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유지, 두 번째 답. 답이 되기 위해서는 재배라는 문구가 있어야 되고,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자생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맞는 집이 될 겁니다. 네? 틀렸나요? 답이 두 개네요. 그러면 물을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수리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 영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은 토지는 유지로 한다. 답이 두 개죠. 네, 두 개가 되겠네요. 4번.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이런 것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중림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틀렸죠? 먼저 중림지의 지목은 뭡니까? 임야가 되겠죠. 그렇죠. 또 어디가 틀렸습니까? 가수류 포함, 여기가 틀렸겠죠. 재배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거기 가수류 포함이라는 문구 있지 않습니까? 가수류 제외라고요. 가수류는 어디입니까? 가수원 용지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학교용지, 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틀렸겠죠? 이거는 학교용지, 공원 안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주지목 추진 원칙상. 그래서 사적지에서 제외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럼 정답은 두 개로 하죠. 1번과 몇 번인가요? 3번. 그렇죠. 1, 3번. 1, 3번. 그 다음에 1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 이게 뭡니까? 도축, 지행,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인가요? 3번. 15번. 다음 중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다른 학원들은 다 24문제인데 여기만 30문제예요. 그래서 몇 문제를 집어넣다가 오류가 발생한 것 같아요. 네. 다음 중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해당 제명 앞에죠. 앞에가 아니라 뒤에죠. 뒤에. 그렇죠. 제명 뒤에. 다 기출지문이에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제명. 공공식, 공공동, 지적도다. 이게 제명이죠. 지적도 옆에 좌표라고 기록한다고 했죠. 수치와 좌표는 같은 뜻이에요. 옛날에는 수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은 좌표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래서 제명 앞에, 여기가 틀렸습니다. 제명 뒤에. 이게 틀린 부분이에요. 2번. 지적도에는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지적도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좌표 등록부가 있다고 해서 도면이나 대장이 없습니까? 아니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적도에는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있음입니까? 없음입니까? 없음이라고 했죠. 왜요? 도면 갖고 측량하지 말고 뭐 갖고 측량하라는 겁니까? 좌표값 갖고 측량하라고 했죠. 3번.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해야 된다. 맞죠? 좌표값이 있을 땐 면적을 정밀하게 구해낼 수 있으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한다고 했죠. 소수점 첫째 자리와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는 같은 뜻이죠. 따라서 최소 면적은 얼마가 됩니까? 0.1제곱미터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4번. 면적 측정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한다. 맞겠죠? 좌표값이 있을 때는 좌표 면적 계산법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토지는 지적 확정 측량 또는 축적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토지, 지역의 토지라고 한다. 좌표 등록부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항상 존재하는 장부는 아니죠. 따라서 두 군데에서만 작성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지적, 확정, 측량, CC지역. 두 번째 축적, 변경, 측량, CC지역. 이 두 지역에서만 좌표 등록부가 작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답은 맞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